올라탈 때 딱 이렇게 안착했을 때, 자, 이게 1차 신호, 이게 2차 신호가 될 것이고요. 자, 이런 캔들이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골이 달린 캔들. 아, 이거 혹시 매집봉 아닐까? 매집봉이다 라고 하면 이 전저점을 지켜주는 선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3일선을 타면서 급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3일선에 안착했을 때, 그리고 그 안착한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종가에서 매수를 하겠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분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매집봉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이탈봉을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손실 확률은 최소화할 수 있고 수익 확률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는 다양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자금력으로 은밀히 물량을 매집하고 가격의 급등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힘과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고 기는 그들이라도 그들 역시 시장의 참여자 중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한 매집 원가, 매수 평단이 존재하며 그들 역시 자신들의 매수 원가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단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실전 투자 고수들은 그런 세력의 습성을 노립니다. 그들은 세력의 매집 원가를 계산하고 그 가격 부근에서 강력히 매수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발생하는 급등에 큰 수익을 내고 빠져나옵니다. 세력의 매집 원가 계산은 주식 투자에 있어 필수 고려 사항일 것이며 매수 결정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세력의 매집 원가를 구하는가입니다. 계략적 설명이 아니라 세력의 매집 평단 구하는 방법을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던 중 저는 이 책을 읽고 유레카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닙니다. 책에는 매집봉으로 세력의 민낯을 확인한 후 세력의 본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집 원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흐름과 핵심 개념을 설명한 후 차트 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는 배려가 이 책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이 책을 다룬 오늘 영상은 1부 세력의 민낯, 매집봉, 2부 30분봉으로 매집봉과 이탈봉을 파악하라, 3부 세력의 매집 원가 부근에서 매수하는 방법, 4부 대시세를 만드는 알파 파동과 세력 진입 판단 조건 검색식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2부 영상 30분봉으로 매집봉과 이탈봉을 파악해서 그것이 종가 베팅으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 될 것인데요. 자, 2부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구성하였으며 영상을 보신 후 이 책을 매수하여 꼼꼼히 읽어보신 후 책 속의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시고 저자의 해설과 맞춰보신다면 세력의 매집 평단을 계산하고 매수 타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세력의 매수 평단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실 준비 되셨을까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력의 민낯, 매집봉. 나는 이 개념을 정립하고 실전에 적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돈 주고 주식을 배울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을 잡고 검증을 하고 또 실전에 적용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보조지표들이 주식의 마법 지팡이인 줄 알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다. 보조지표로 망한 이후 내가 간과한 것이 거래량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차트 분석을 세력이 만드는 것과 개인이 만드는 것으로 구분지어 분석하는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력만이 만들 수 있는 그들의 입출금 내역, 거래량에 관해 공부를 한 이후에는 차트 보는 눈이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했다. 2. 차트는 결국 세력이 만든다. 주식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된다. 차트에서 속이지 못하고 분명하게 티가 나는 세력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매집봉이다.
세력은 두 가지 경우에 자기들의 민낯을 보인다.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기 전에 미리 상승 초입 구간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발판 역할을 하는 구간에 세력의 민낯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폭의 상승 이후 차익 실현할 때가 올 때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팔아 넘길 곳에서 세력의 민낯은 아주 크고 확실하게 볼 수 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공부하면서 아마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매집 거래량과 이탈 거래량일 것이다. 3. 관심의 반대말 매집. 주식을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세력의 매집이다. 하지만 세력은 나 이제 이 종목 모아갈 겁니다 라고 동네방네 홍보하지 않는다. 즉, 매집이란 단어는 비밀스럽고 은밀함을 내포하고 있다. 세력은 관심을 싫어한다. 주식시장에서 관심이란 가격 변동폭의 크기에 비례한다. 커다란 가격 변동폭은 여러 투자 부류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당일 2% 등락폭을 보이는 종목보다 20% 등락폭을 보인 종목에 사람의 관심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세력은 종목에 쏠리는 시선을 없애고 방해꾼 없이 원하는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 가격 변동폭을 제한한다. 매수세가 쏠려 주식이 올라갈 때 매도 물량을 폭탄처럼 던짐으로써 개인 투자자의 접근을 방해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4. 매집봉의 정의. 거래량은 어제 혹은 그저께 아니면 며칠 전보다 두세 배, 많게는 5배 이상 늘어났는데 캔들의 몸통이 짧은 것을 매집봉이라고 한다. 이때 매집봉은 몸통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캔들의 몸통이 짧다는 기준을 절대적 수치나 크기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선호하는 캔들은 시가와 종가의 가격 차이가 최대 8%가 넘지 않는 캔들이다. 상황에 따라 8%가 넘었음에도 매집봉이라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당일 매수하기보다는 다음날부터 분할 매수하는 걸 선호한다. 자, 저자는 책에서 이 매집봉의 활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집봉의 이론, 매집봉의 특징, 매집봉의 위치 이런 것들을 책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데요. 잘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매집봉을 가지고 어떻게 종가 베팅을 하느냐. 필자가 말하는 타점은 결국 종가 베팅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런 매집봉을 확인하고 그것을 종가 베팅으로 연결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5.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매집봉의 판단은 3시 이후에. 매집봉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당일 캔들이 완성되는 장 마감 30분 전에 추적한다. 30분 전이면 당일 캔들의 색깔이 거의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통 거래가 활발한 때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이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변동성이 제일 큰 시간대인데 이때 이 변동성을 타고 세력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이때 상승한다고 덥석 매수했다간 고점에서 물릴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장 마감 전 30분에 해당 봉이 매집봉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30분 봉 차트를 활용한다. 30분 봉에서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리는 모습을 세력의 입금 내역이라 생각하면 된다. 작전을 위한 총알이 충분하다면 세력은 가능한 많은 주식을 매집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30분 봉에서 연속 거래량의 출현으로 구현된다. 만약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팔고 도망가야 할 주식이라면 어떨까? 거래량이 잠깐 늘었다가 거래량이 급감하게 된다. 매집이 아니라 팔고 도망갔기 때문에 연속된 매수세가 없고 보유 주식을 다 매도하게 되어 거래량이 30분 봉상에서 급감하게 된다. 자, 저자는요. 30분 전에, 장마감 30분 전에 확인을 했을 때에 이게 매집봉인지
또는 이탈봉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하면 저자는 이것을 꼽았죠. 30분봉에서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리는 모습, 이것이 매집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탈봉은 거래량이 늘지 않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미끄러지듯 빠지는 것, 이것이 이탈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이 모양이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최근 가격이 크게 상승한 종목의 30분봉 차트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주가의 상승이 발생하기 이전에 저자가 말한 매집봉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30분봉 차트에서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계속 양봉을 뽑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분 전에 확인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을 봤다라고 하면, 아, 지금 이 봉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강력하게 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날의 캔들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평소 거래량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평소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연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을 들어 올리는 이런 모양이 매집봉의 모양이다 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왼쪽은 매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른쪽은 이탈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매집봉 그리고 이 이탈봉의 모양을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이 매집봉 이후에 가격은 급등했고요. 자, 이 이탈봉 이후에 가격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자, 이 매집봉과 이탈봉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장중에 하는 게 아니라 장 마감 30분 전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회사원분들이나 장중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집봉을 확대한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짧은 모양의 캔들, 이것을 매집봉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뒤에서도 저자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매집봉인지 아니면 이탈봉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양봉이라고 무조건 매집봉이고 이게 음봉이라고 무조건 이탈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매집봉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탈봉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이 매집봉의 저점을 깨느냐 지켜주느냐, 이것이 가장 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텐데요. 자, 이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때 세력이 매집했다라고 하면 이 저점을 지켜준다라는 거죠. 이 세력의 가격 평단의 가장 저점, 이 저점 부분을 세력은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깨져버리면 세력이 애써서 여기에서 자금력을 투입해서 가격을 조성해 놨는데 이 아래로 떨어지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가격대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력은 자신의 매집단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집단을 깨지 않으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바로 이 연속 거래량 플러스 양봉 출현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력이 매집봉을 만들고요. 자, 이렇게 가격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에 이런 식으로 다시 연속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왼쪽에 보시면 연속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가격을 다시 자신들의 매집단 위로 또는 자신들의 매집단 근처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30분 전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아, 지금 세력이 이 가격단에서 매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매매 시나리오, 매매 계획을 세워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탈봉, 이때 이탈봉을 확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음봉이든 양봉이든 짧은 캔들의 대량 거래량은 세력의 매집봉일 수도 있고요. 세력의 이탈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매집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건데요. 만약에 세력이 여기 자리에서 빠져나갔다, 이것이 이탈이다 라고 하면
이 매집단의 가격이 깨져버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세력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가격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세력의 매집단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말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양봉이 출현하지만 이 양봉에서조차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매집단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장 마감에 이런 봉을 봤다라고 하면 세력이 이탈했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이 종목은 이제 조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은 이제 종가 베팅도 하지 않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세력이 어떻게 또 마음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이탈 자리를 확인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매집봉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이탈봉을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손실 확률은 최소화할 수 있고 수익 확률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설명들이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대량 거래량의 짧은 캔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집봉일 수도 있고 이탈봉일 수도 있다. 자, 이것을 구분하려면 의미 있는 캔들의 저점을 무너뜨리는지 아니면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저점, 이런 매집봉의 매집 평단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연속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가격을 들어 올려준다면 그 지점이 바로 세력의 매집 평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장 마감 30분 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자는요, 진짜 매집봉은요, 이렇게 이 저점을 깨트리더라도 금방 이 가격을 들어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요. 뒤에 내용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그 30분 봉 차트를 일봉 차트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집봉이 되고요. 여기가 이탈봉이 되는 겁니다. 자, 이탈봉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좋은 주가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자리 굉장히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세력이 이탈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자리 역시나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면서 빠져나간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 이후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해도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종가 베팅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려거든 이런 자리에서 강력하게 종가 베팅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판별함에 있어서 매집봉인지 이탈봉인지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 짧은 캔들 안에 대량의 거래량이 수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매집봉으로 일봉 차트를 봐도 이거 매집봉일 수 있겠다라는 걸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책을 보았는데도 뭔가 확 트이는 것이 느껴지실까요? 책에는 1:1 과외를 받는 것처럼 자료 차트와 함께 저자의 설명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서 저자의 특급 가르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세력이 매집봉을 만드는 이유. 세력이 매집봉을 만드는 목적은 말 그대로 매집을 위해서다. 그리고 최대한 은밀히 주식을 모아가기 위함이다.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뜬금없이 많아졌지만 큰 시세를 주지 않으면서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매집의 강력한 증거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악성 매도 대기 물량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물려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짝 주가를 띄워본다. 많이 물려있으면 윗꼬리가 긴 매집봉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를 떼어내기 위해 바로 상승시키지 않고 조금 더 횡보시킨다. 혹은 계획된 플랜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세력은 횡보를 시킨다. 박스권과 상승 삼각형 패턴에서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는 척하다가 밀린 긴 윗꼬리 캔들도 물량 테스트의 결과이다.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세력은 기습적으로 주가를 띄운다.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가의 상승폭이 크지 않은 매집봉은
세력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이지만 숨길 수 없는 지표이다. 7. 세력의 매집 원가 부근에서 매수하라. 자, 지금부터 저자는요, 세력의 매집 원가를 구하고 매수 타점을 잡는 핵심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요. 저자의 시각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중요 조언이 될 수 있는 저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전저점, 전고점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전저점, 전고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세력의 매집 원가와 의도를 파악하는 중요 단서가 된다. 전저점이란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가 반등이 나온 지점을 말한다. 전저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가정은 바닥은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보나 돈이 있는 세력이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바닥에 투입된 자금이 진짜 세력의 자금이면 세력의 자금은 전저점 부근의 캔들과 거래량에 녹아있다는 것이다. 만약 하락 추세의 가격을 상승으로 반전시킨 지점에서 세력이 유입되었다면 높은 확률로 그 지점은 다시 지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힘들게 가격을 반등시켜 놨는데 그 지점 아래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더 큰 금액을 지불하여 가격을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등 지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이것이 바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원리이자 전저점이 높은 확률로 지지선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전저점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건 반등 후 전고점에서 세력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즉, 전저점이 깨지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세력이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전저점은 개인 투자자에게 큰 의미가 있는 지점이다. 전저점을 만드는 것이 세력의 힘이라면 전고점을 뚫는 것 역시 세력의 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고점을 뚫고 나서 언제든지 세력은 다시 고점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런 거짓 돌파에 속아 많은 투자자가 고생을 한다. 하지만 이건 역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쉽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만약 세력이 전고점에서 매물대를 뚫기 위해 큰 돈을 들여 돌파를 만들어냈고 이후 세력이 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앞의 내용을 잘 이해한 독자라면 어디가 매수 타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력은 자신의 매집 원가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면 세력의 매집 원가인 돌파 지점 아래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가격을 자신의 매집단 아래로 떨어뜨리더라도 이내 다시 가격을 올려놓는다. 왜냐하면 가격을 오랜 시간 매집 원가 아래로 떨어뜨려 놓으면 더 큰 금액을 들여서 가격을 다시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파 지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돌파 후에 다시 지지되는 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세력의 거짓 돌파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8. 21선 상승 변곡점 플러스 3일선 쌍바닥 플러스 매집봉은 매수 타점. 자, 지금부터의 이야기는요, 세력의 매집 원가를 바탕으로 어떻게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지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 매수 타점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매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종가 베팅 타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보조지표를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이후 내가 했던 공부 방법은 차트를 단순하게 보자였다. 그리고 모든 보조지표를 다 지우고 딱 하나 20일 이동평균선만 남겨두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할 때의 모습과 하락할 때의 모습을 분석했는데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 번째 결론은 어쨌든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21선 상승 변곡점이었다. 상승 변곡점은 필요 충분 조건이며
그 상승 변곡점이 바로 세력의 본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상승 변곡점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상승 변곡점이라는 건 21선이 하락하다가 어떤 지점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을 만드는 그 전 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21선 상승 변곡점이다 라고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21선의 상승 변곡점에서 세력의 자금이 유입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21선 상승 변곡점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세력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만약 21선이 상승 반전한 후 쌍바닥을 만든다면 높은 확률로 세력이 진입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1선이 상승 반전 후 쌍바닥의 저점이 높아졌다면 그것은 세력의 평단, 매집 원가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왜 매집 원가를 높이면서까지 매집을 진행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충분히 매집을 완료하여 더 이상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매물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가정이 맞다면 가격은 매우 높은 확률로 급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세력은 가격을 크게 상승시킨 후 수익을 내고 이탈한다. 20일 이동평균선으로 세력의 진입 여부를 파악했다면 매수 타점은 3일 이동평균선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왜 3일 이평선일까? 충분한 매집 후 세력은 급등을 연출하며 급등주는 3일선을 타면서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급등의 전조 신호가 되는 것이 우상향하는 3일선에 캔들이 안착하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매수 급소가 된다. 여기서 안착한다 라는 의미는 캔들이 3일선 위로 완전히 올라타거나 캔들의 절반 이상이 3일선 위로 올라온 것을 말한다. 이때 3일선 역시 쌍바닥을 만들며 저점을 높이는 것이 좋으며 안착한 캔들이 거래량을 수반하면 좋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21선이고요. 분홍색 선이 3일선입니다. 보시면 저자는 21선이 우하향하다가 우상향하는 이런 지점을 상승 변곡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상승 변곡점이 세력의 매집 원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했다라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세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력이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세력이 진입을 해서 21선까지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가격은 3일선을 타면서 급등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3일선 위에 가격이 안착하면서 대량 거래량, 다소 많은 거래량을 터트린 그 지점이 바로 매수 급소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도 보시면은요, 21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상승 전환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세력이 진입했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세력의 진입이 맞다라고 하면 3일선을 타면서 가격을 급등시킬 것이다. 그래서 3일선에 안착하는 그리고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는 이 지점에서 종가의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날 30분 봉을 장 마감 30분 전에 확인하는 거죠. 연속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점을 지켜주면서 가격이 매집 원가 부분에서 견조하게 지지가 된다. 또는 매집 원가라고 판단되는 그 부분을 계속 지켜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종가 부분에서 강력하게 매수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3일선이 이런 식으로 다시 저점을 만들고 상승하고 다시 저점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쌍바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세력이 이탈한 게 아닐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저점, 전저점이다라고 하는 건 세력의 매집 원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매집 원가가 계속 높아졌다라는 건 세력이 이탈하지 않고 지금 계속 아직까지도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3일선에 캔들이 안착되면서, 그러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요 지점이 매수 급소가 될 수 있고요. 자, 이 두 번째 지점입니다. 바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론 윗꼬리가 나왔지만 3일선이 우상향하면서 캔들이 걸쳐 있죠. 그러면 아직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3일선 위로 딱 안착했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 주었을 때 저자는 30분봉 차트를 장마감 30분 전에 확인해서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탈봉과 매집봉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이 지점에서 강력하게 종가 베팅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되었고요. 이 종목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매수 타점에서 최고 2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매수 타점에서는 13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만큼 세력의 매집 원가를 확인하고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건 가격이 이제 곧 급등할 것이다. 급등하는 가격은 3일선을 타고 간다. 그러니 3일선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 이것이 저자의 매수 전략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가격 이동평균선을 단순 이동평균선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전 저점을 확인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쪽은요, 단순 이동평균선을 사용한 건데 같은 차트의 모양이다 하더라도 21선의 모양이 완전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21선은 그냥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지점 이후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 가격의 움직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자, 이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해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 더블 클릭을 해준 이후에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평 종류라고 되어 있죠? 이평 종류 이거를 지수로 바꿔주시면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변경이 되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 변경하셔서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추세 파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의 기법은 상당한 기술적 분석의 핵심 이론이 잘 녹아져 있으면서도 단 두 개의 이평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한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고 부연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자, 아무리 그래도 책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책을 읽어보시면서 저자의 직강을 들어보신다면 더욱 기술적 분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9. 이동평균선으로 매물대 파악하기. 이번 내용에서 저자는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의 개념으로 주가 방향을 가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역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매물대가 가지는 지지와 저항의 성격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인데 이동평균선으로도 매물대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저점 반등 후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할 때 하락의 깊이가 깊을수록 매도 대기 물량은 늘어난다. 게다가 하락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매도 대기 물량은 더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하락한 주가를 다시 올리려면 사람들의 매도 대기 물량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해결해 준다는 것은 신규로 매수해 준다는 의미이다. 결국 하락폭이 작을수록 적은 돈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가격 하락을 우리는 가격 조정이라 부른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격 조정은 매도 대기 물량을 만들어 주가 상승을 방해한다. 하지만 가격 조정은 고점에 비해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 따라서 세력이 아직 충분한 물량을 모으지 못하여 많은 물량을 낮은 가격으로 대량 매수하고 싶다면
큰 가격 조정이 발생한다. 기간 조정은 가격 하락 없이 횡보하면서 조정받는 것을 말한다. 기간 조정은 고점에서 많이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성 매도 대기 물량이 없다. 따라서 주가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바닥으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물량으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가격 조정을 마친 종목과 기간 조정을 마친 종목 중 어떤 것이 좋은 주식일까? 두 개의 주식 중 어떤 것이 수익을 내기 위하여 좋은 주식이라는 정답은 없다. 다만 이는 취향의 문제이며 투자 성향에 달린 것이다. 만약 내가 직장인이고 장중에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격 조정을 끝낸 주식을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 반대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기간 조정을 끝낸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이론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개념은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다는 것이다. 즉, 20일 이동평균선의 파동을 볼 때 횡적인 파동과 종적인 파동을 모두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0. 정배열과 역배열의 장점만 갖춘 파동, 알파 파동. 프로 투자자는 정배열을 매수하고 초보 투자자는 역배열을 매수한다. 정배열 매수는 어쩌면 주식 투자의 기본일 것이다. 하지만 정배열된 종목은 매수하기 어려운 종목임과 동시에 위험한 종목이기도 하다. 주가가 정배열되며 상승한다는 것은 매물대의 벽이 얇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수익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하려고 하지 않으며 매수세는 매수세를 불러 주가는 계속 상승한다. 하지만 주가와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벌어지면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급작스러운 매도 물량에 대한 경계 심리가 정배열에 숨어있는 또 다른 심리이다. 그래서 정배열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정배열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실제로 힘든 일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정배열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매수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 파동이 바로 알파 파동이다. 11. 알파 파동. 역배열과 정배열의 장점만 갖춘 파동. 역배열 차트의 장점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다. 정배열의 장점은 악성 매도 대기 물량이 없다는 것이다. 가격적인 메리트와 악성 매도 대기 매물이 없는 자리가 공존하는 구간을 찾으면 되는데 그 구간은 바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구간이다. 알파 파동은 두 가지 조건을 요한다. 첫째,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둘째, 20일 또는 10일 이동평균선의 상승 변곡점이다. 참고로 이때 241선의 위치는 상관없다. 중요한 건 60일선이 120일선을 골든크로스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20일 이동평균선의 상승 반전은 높은 확률의 상승 추세 확정을 의미한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반전하기 전에 10일 이동평균선이 먼저 상승 반전하게 된다. 그래서 10일 이동평균선의 상승 반전을 확인한 후 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좀 더 빠르게 매수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1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반전하면 1차 매수를 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반전할 때 2차 매수하는 분할 전략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때 손절선은 10일 이동평균선의 반등 지점,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한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빨간색 점선이 60일선이고요. 초록색 점선이 120일선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 최초의 60일, 120일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저자의 말대로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상승의 1차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자는요,
이 상승 1차 신호가 나온 이후에 눌림목 타점이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눌림목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10일 이평선입니다. 10일 이평선이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지점, 그리고 나서 21선, 이렇게 굵은 선이 21선인데요. 21선이 다시 평평해지다가 상승 전환하는 이 최초의 요 지점이 바로 매수 급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3일선을 기준으로 3일선에 안착했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착한 캔들의 거래량을 봤을 때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면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를 봐도요. 60일, 120일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의 첫 번째 눌림목이죠. 자, 이 눌림목 바로 11선이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 반전하는 요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굵은 파란색 선 21선이 다시 평평해지다가 다시 상승하는 요 지점, 그러면서 3일선 위에 캔들이 안착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요 지점이 바로 종가 베팅 자리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요 지점 11선의 전 저점이 손절 라인이 될 것이고 그 지점을 건드리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하는 거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대시세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때 60일, 120일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11선이 상승 반전할 때, 그리고 굵은 선이죠. 굵은 파란색 선인 21선이 상승 반전할 때, 그러면서 3일선 위에 강력하게 캔들이 올라탈 때, 딱 이렇게 안착했을 때, 자, 이게 1차 신호, 이게 2차 신호가 될 것이고요. 자, 이런 캔들이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골이 달린 캔들, 아, 이거 혹시 매집봉 아닐까? 매집봉이다 라고 하면 이 전저점을 지켜주는 선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3일선을 타면서 급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3일선에 안착했을 때, 그리고 그 안착한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종가에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 지점이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 것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분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자의 말대로라고 하면 60일선과 121선 골든 크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점을 잡는 어떤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조건 검색 시 어떻게 설정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요. 0150 조건 검색식 창입니다. 조건 검색식 창에서 왼쪽에 조건식에 여기 메뉴 창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가격, 이동, 평균, 비교라는 요 말이 나옵니다. 요것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표가 밑에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상세, 이동, 평균, 돌파를 클릭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표가 나옵니다. 이런 설정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을 지수로 바꿔주시고요. 이 부분을 60.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다시 지수로 바꿔주시고요. 이 부분을 120. 자, 이 부분을요. 5일 이내, 5봉이라고 하면 일본 기준이죠. 일본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차트를 찾아줘 라는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겁니다. 요것을 추가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고 추가한 상태로 검색을 했을 때 몇 개의 종목이 나오느냐? 25개 종목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조건 검색식을 사용했을 때 너무 많은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조건 검색식일 수 있는데 간단한 한 줄의 조건 검색식, 게다가 강력한 조건 검색식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자는 60일, 120일 골든 크로스가 상승의 강력한 전조 신호다. 그것이 세력이 진입했다라는 증거다.
그리고 나서 11선이 저점 반등하고 21선이 저점 반등하는 그 지점에서 3일선 안착 캔들에서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승률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5일 이내 5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10봉으로 놓고 검색을 하셔서 종목을 찾으시면 지금 당장에 11선 반등 또는 21선 반등 나오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 숫자만 여러분들이 조금 변경해 보시면서 종목을 발굴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좋은 타점을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조건 검색식이 간단하지만 효율은 좋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사용하면서 종목을 발굴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책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책에는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매도법, 손절법, 매수 매뉴얼의 3요소 및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관점, 3일선을 1분봉으로 환산하는 급등주 매매법, 차트의 점수를 매겨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등 투자에 도움이 되는 주옥 같은 내용들이 정말 알차게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평론가 김태훈님은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죠. 노력을 믿는 사람이니까. 다 파이터들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그러니까 성실한 파이터들이에요. 끝까지 싸워. 그러니까 되게 근데 유한 친구들이고 성실함이라는 것이 정말로 위대한 재능이구나.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줄이 끊어진 친구들을 여러 봤는데 계단을 밟은 친구들은 굴러도 몇 계단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다. 계단을 밟아라.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식 투자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성실함은 가장 위대한 재능입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시간을 쌓아 올리다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 그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꾸준히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